여러분 안녕하세요. 규산타로의 규산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펜타클 6, 오후에 소드 4, 저녁에 펜타클 8이 뽑혔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펜타클 6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혹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카드입니다. 인간 사이의 다양한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죠. 펜타클 6는 베풀 때 꼭 대가를 바라는 모습의 카드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되 꼭 대가를 바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은 펜타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요. 하지만 베풀고 있는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최소한의 것만 해결된다는 의미이며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조언으로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직장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승급급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면 완전한 해결은 어렵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나누는 연애 경비라든지 남자가 또는 베푸는 모습이며 친절과 관용, 반반 내기 등이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오후에 뽑힌 소드4는 정지, 원기 회복을 위한 휴식과 내부 성찰, 질병의 회복기, 치유, 긴장과 걱정의 완화, 기력의 보충, 고독, 은둔자 휴식, 은퇴, 명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이 누워있지만 그의 몸은 항동빛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단상 또한 일반적인 침대나 소파라 볼 수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칼 또한 함께 눕혀져 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사상 또한 가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이성이 더 큰 생각과 이성을 따르고 이성과 조화로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창문에 어떤 사람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종교적이니 건물로 보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벽에 걸린 칼들도 별도의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를 말해줍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권력에서 소외될 경우 결정에 대한 힘이 없을 경우에 출연하며 겉만 화려하지 실력이 없는 경우에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이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장에서 소외된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잠정적인 휴식,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 연애를 비활성화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고 쉬고 싶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뽑힌 펜타클 8은 매우 성실한 사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즉, 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장인, 숙련된 기술자, 성실한 노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일한 결실은 반드시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펜타클 8이 애인이라면 연애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집중하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애인이 없다면 애인을 사귀기보다 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펜타클 8은 꾸준히 한 가지 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은 최고의 경지인 장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펜타클 8은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케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써보지 않은 사람은 돈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느리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바르고 안전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은 오전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침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한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TV 시청 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신불론에서 저의 마음은 결혼이었습니다. 신불론에서 결혼은 자아와 파트너가 만났습니다. 자아는 사자자들 사인으로, 태양을 행성으로, 불을 원소로, 고진궁이 특질입니다. 반면 파트너는 천칭자리를 사인으로, 금성을 행성으로, 공기를 원소로, 활동궁이 특질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아는 권력, 힘, 창조, 지배력, 자존감, 명예, 섹슈얼리티 등이며 파트너는 균형, 조화, 협력, 거울, 상징, 관계의 반복 등입니다. 결혼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 부부, 자아의 정점, 희열, 관계에 대한 의존, 장기적 의존성이죠. 반대의 결합 등입니다. 이미지를 해석하면은 방금 교회에서 나온 부부는 결혼에 찬성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삶은 정점을 찍었고 둘 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미꽃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함을 상징하며 순결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레드카펫은 두 사람의 자아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화의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상대의 행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의 연료를 상대방이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체적으로 불타오르지 못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는 카드입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며 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이며 자아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빨리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함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지할 사람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상 동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것입니다. 파트너를 통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구교재는 쉽게 배우는 심리타로 심볼론 임지연 선생님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이 카드는 어떤 결과적으로 봐서 나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카드이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 일정에 대한 피드백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산타라의 규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